안녕하십니까. ST 교육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SQB 파운데이션 레벨 샘플 이그잼 A세트 문제 20번부터 문제 23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검색 옵션이 두 개뿐인 단순한 아파트 검색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지상층에 있는 아파트만 정원을 가질 수 있고 검색 기능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검색은 허용하지 않는 유효성 검사 메커니즘이 있다. 각 테스트 케이스는 층과 정원이라는 두 가지 입력값을 가진다. 층과 정원 옵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등분할을 적용하려고 한다. 100% 동등분할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테스트 케이스 수는 자,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L 4.2.1 동등분할을 사용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층과 정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옵션이 있고 층에는 다시 지상, 1층, 2층 이상이라는 세 가지 옵션이 있고요. 정원에는 정원 없음, 작은 정원, 큰 정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레벨 실라버스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분할이 있고 두 개의 분할 구간이 있고 그 두 개의 분할 구간을 조합을 한다 했을 때 그 조합을 고려하지 않고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걸 구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상 없음 1층 작은 2층 이상 큰 이런 식으로 세 개의 TC만 만들게 되면 층에 있는 세 개도 모두 만족하면서 정원에 있는 세 개도 모두 만족하는 최소 TC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지상층에 있는 아파트만 정원을 가질 수 있고요. 이 규칙을 위반한 검색은 허용하지 않는 유효성 검사 메커니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층의 작은이나 아니면 2층의 큰 정원 같은 요런 TC는 실행할 수 없다는 얘기고 내가 만약에 작은 정원과 큰 정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랑 지상과 조합을 해야만 요 두 개의 커버리지 아이템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층에서는 지상을 커버할 수 있고 정원에서는 작은 거 큰 걸 커버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 1층과 2층 이상 그다음 정원이 없음이고 정원이 없음은 지상 1층, 2층 이상 모두 가능하지만 지상은 이미 작은 거 큰 정원을 커버하면서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1층 없음과 2층 없음 이렇게 두 개의 추가 TC를 만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상 작은 정원, 지상 큰 정원, 1층 없음, 2층 이상 없음 이렇게 4개의 TC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B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학생의 최종 성적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최종 성적은 최종 점수를 기반으로 다음 규칙에 따라 할당된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테스트 케이스 세트를 도출했고 테스트 케이스로 달성한 최종 점수에 대한 두 개 선택 경계값 분석 커버리지는 자,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L 4.2.2 경계값 분석을 사용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 선택 경계값 분석을 쓰라고 했고요. 명세는 여기에 있죠. 요거를 보기 좋게 다시 그려보면 0에서 50이면은 탈락, 51에서 60이면은 보통, 60이면 보통, 61에서 70이면 만족, 71에서 80이면 좋음, 81에서 90이면은 매우 좋음, 91에서 100이면은 우수입니다. 그래서 0과 50에 대한 탈락을 이란 결과를 내는 구간 하나, 51에서 60 구간 하나, 61에서 70 구간 하나, 71에서 80 구간 하나, 81에서 90 구간 하나, 91에서 100 구간 하나 이렇게 총 6개 구간이 있고요. 그 6개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0에서 50 탈락이란 구간에 보면 0과 50이 그 경계값이 되고 경계값 두 개 선택 경계값 분석이라면 경계와 그 경계 바깥쪽에 있는 값, 즉 탈락이란 구간에 있어서는 0과 50, 50이라는 세 개의 경계값이 식별되게 될 거고 만약에 보통이면 50, 51, 60, 61 이렇게 네 개의 경계값이 식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경계값 투밸류 두 개 선택 경계값 분석을 식별하고 중복되는 걸 제거하게 되면 0,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2개의 경계값이 식별되게 될 거고 그 12개의 경계값 중에 여러분이 식별한 도출한 테스트 케이스 셋은 90일 도출했고요. 50 도출했고 81 도출했고요. 60 도출했고 70 도출했고 80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출한 TC 중에 경계값에 해당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2개 중에 6개를 도출한 거니까 50% 21번의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A입니다. 다음 22번. 당신이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 대여점에서 새로운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단골 회원인 당신에게 테스트를 요청했다. 구현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누구나 자전거를 빌릴 수 있고 회원은 20% 할인을 받는다. 단 반납 기한을 어긴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5회 대여 후 회원은 티셔츠를 선물로 받게 된다. 구현된 기능에 대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고 고객관리 시스템의 기능 설명만을 기준으로 위의 조건 중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자,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L 4.2.3 결정 테이블 테스팅을 사용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능 설명 명세를 가지고 8개의 규칙, 8개의 결정 테이블 TC를 도출했고 그 중에서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고려한 거고 지문에 이렇게 4개를 줬죠. 자, 그래서 각각을 보면 자, A, R4, 룰4 요 4번째 글을 보면 자, 회원이고요. 회원이면서 반납 반납 기간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면 할인이 적용되어 있죠. 반납 기간을 어기지 않은 TF를 하게 되면 20% 할인이 적용될 거고 다음 회원이면서 15회를 대여하면은 15회 대한 회원은 티셔츠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니까 R4는 실행 가능한 TC고 그렇기 때문에 A는 답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 룰2 두 번째 거를 보면 아까랑 똑같이 회원이면서 반납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20% 할인을 받을 건데 R4와 달리 15회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티셔츠 선물을 받지 못할 거니까 R2도 실행 가능한 거 정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 R6을 보면 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은 받지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니고 15회를 대여한다 해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겠지만 15회 대여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선물도 없겠죠. 그러니까 R6도 실행 가능한 거고 이것도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D 8번째 규칙이 될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 회원이 아니고요. 반납 기간을 어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는 회원이면 할인을 받겠지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은 받지 못할 거고요. 대신 15회를 이상을 대여했는데 15회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회원인 경우면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회원이 아닌데도 선물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납 기간을 어긴 적이 없는 비어는 할인을 받을 수 없고 티셔츠 선물은 회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성립할 수 없고 22번의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다음과 같은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수명주기를 모델링한 시스템을 테스트해야 한다. 시스템은 초기 상태에서 시작하고 오프 상태에서 동작을 종료한다. 100% 유효 전이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테스트 케이스 수는 몇 개인가? 자,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L 4.2.4 상태 전이 테스팅을 사용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상태 전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내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이 문제는 100% 유효 전이 커버리지를 달성을 했으니까 테스트, 돈, 일시정지, 에러, 리슘, 런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유효 전이를 모두 최소 한 번씩 실행할 수 있는 최소 TC를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각각의 좀 보기 편하게 각각의 상태에 제가 넘버링을 붙이고요.
그 넘버링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상태 전이 테스팅에서 모든 테스트는 1번에서 시작해서 4번에서 끝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상태에서 시작해 봤을 때 1번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유효한 전이로 가능한 거는 테스트와 런으로 진행하는 2번과 3번이 될 거고요. 2번 상태에서는 don이라고 하는 상태로 전이 되는 요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4번으로 가게 되면 1번에 시작해서 4번으로 끝나는 요게 첫 번째 유효한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에서 가게 되면 2번과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게 되고 2번은 다시 4번으로 가고 1번에서 4번으로 끝나는 요게 유효한 전이가 될 겁니다. 유효한 테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갈 수 있는 건 4와 3이 있고요. 1에서 4로 가는 요것도 유효한 전이는 맞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가 루프로 돼 있고 3에서 갈 수 있는 건 다시 5가 될 거고 5에서 갈 수 있는 게 4와 3이 된다 했을 때 3은 중복됐으니까 요건 실행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종료가 하나 더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종료는 여기서 일어나는 종료와 달리 그러니까 1, 3, 5, 4에서는 1, 3, 5, 4에서는 요 리슘이라고 하는 전이를 발생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1, 3, 5, 3, 5, 4에서는 퓨즈와 리슘과 돈을 한 번씩은 실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4개의 전이를 테스트할 필요 없이 1, 2, 4 하나, 1, 3, 2, 4 하나, 1, 3, 5, 3, 5, 4 하나 이렇게 3개의 TC를 실행하게 되면 유효한 전이를 모두 최소 한 번씩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D, 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돈, 런, 에러 돈, 런, 일시정지, 리슘, 일시정지, 돈 이렇게 3개의 TC를 실행하게 되면 유효한 전이를 최소 한 번씩 실행해서 100% 유효 전이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20번부터 문제 23번까지 풀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교육센터 채널을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